정가 소식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하실 조관식 박사님, 김동국 박사님 함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이렇게 오시는데 뭐 오늘 날씨는 어땠나요? 날씨가 아주 화창하게 긴 듯해서 네. 아주 마음까지도 상쾌했습니다. 오늘 코너가 얼마 시간이 없어서 이야기하다가 유튜브로 용어로 또 이어서 얘기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은 중간에 자르고 나가도록 네, 할게요. 네. 예, 조 박사님 먼저 네. 이야기해 주실까요? 네. 네, 저는 그 수해 현장을 쭉 돌아봤습니다. 네. 먼저 수해 현장의 그 상황을 말씀드리기 이전에 폭우로 인해서 사망을 하신 고인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또 네. 아울러서 유가족들께도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네. 이재민 여러분께도 용기 잃지 마시라는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연동면에 그 수물 현장을 가봤습니다. 예, 예. 한 분이 돌아가셨죠. 아유, 안타깝습니다. 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가서 보니까 한 번 토사 유출이 있었고 2차에 걸친 토사 유출 당시에 매몰이 된 것으로 그렇게 예. 확인이 됐습니다. 지금은 현장이 이제 정리가 된 상태입니다만은 예. 또 특히 연동면 같은 경우는 그 34가구에 그 71분께서 연동면 복험에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하루 저녁 가서 그 쉰 그런 상황이 그 예. 있었고요. 또 세종시 전역으로 봤을 때는 뭐 동지역보다는 면 지역 이 지역의 그 피해 현상이 좀 컸습니다. 예. 가서 보니까 대피한 분들도 그 93명, 45가구에 이르렀더군요. 네. 근데 우리 지역에서 유일하게 한 분이 사망을 하셨어요. 네. 어떤 분이신지는 좀 네, 그 아주 활동적이셨죠. 연세는 뭐 74살밖에 안 되신 분이셨는데 지역에 봉사활동 많이 하시고 지역에서도 아주 그 칭송이 자제하셨던 분인데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오송 그 궁평지하도에서 오송. 사실은 그 세림동에 사시는 치과의사 한 분이 또 유명을 달리하셨어요. 그래서 세종시에서는 사망자가 2명에 이르렀습니다. 보통 치과 의사하면은 버스를 잘 안 타시는데 자가용으로. 자가용으로. 네. 그 뒤에 쭉 있었던 네, 분 중에서 한 분이셨네요. 네. 아유, 안타깝습니다. 네. 진짜로. 네. 참 근데 이게 어쩔 수 없을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공직자들이라든지 관련된 사람들이 조금 더 노력을 했으면은 희생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더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겠죠. 그렇습니다. 그 궁평지하 자도 같은 경우는 뭐 인재죠. 지금 뭐 그 귀책사유가 뭐 행복청에 있냐, 네. 아니면은 저 청주시에 있냐, 네. 충북도에 있냐. 뭐 이렇게 많이 옥신각신하고 있더라고요. 모두의 책임이죠. 네. 아유, 네. 훌륭하십니다, 조 박사님. 정치인의 역할들이 이럴 때 필요한 거죠. 그렇습니다. 네. 예, 다음 소식 우리 김덕선 박사님. 네. 저도 뭐 우리 조 박사님 말씀 있었습니다만은 이번 폭우로 인해서 피해를 입으신 모든 분들께 심심한 유례의 말씀을 드립니다. 좀 전에 말씀이 있었습니다만은 각자가 처해진 위치에서 각자의 맡은 역할을 충실히 했으면은 이런 참사나 피해를 최소화시키지 않았을까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겠습니다. 먼저 세종시 의회 의장이 바뀌었어요. 뭐 불미스러운 일에 의해서 투표로 저기 된 거죠? 이제. 네, 그러니까 여기서 무슨 얘기냐면 불미스러운 일에 의해서 불명예스럽게 퇴진을 전임 의장이 했습니다. 네, 상당히 애처롭고 안타깝고 또 짜증나죠. 시민들이나 국민들 입장에 볼 때는. 그런데 어쨌든 또 새로운 또 지도 체제가 잘 또 정립이 돼서 이순열 신임 의장이 취임을 하셨고요. 또 이순열 신임 의장이 또 함께 그 보좌를 전담할 또 비서실장이 이번에 내정이 돼서
임명을 받았더라고요. 김기동. 네네, 우리 김기동 신임 비서실장은 상당히 그 능력이 있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활동을 좀 하셨죠. 네네, 우리 세종시를 위해서 네. 많은 역할을 했어요. 물론 뭐 당연히 국회에서의 그 경험이 토대가 됐죠. 물론 우리 여기 옆에 계신 조 박사님이나 저도 국회에서 같이 일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국회라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민의를 잘 받들어서 국가의 기틀을 만드는, 법과 제도를 만드는 곳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열심히 잘 하고 충분히 능력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세종시에서는 기획조정실 대외협력 담당관이라고 해서요, 5급 상당으로 근무를 시에서도 일하고 국회의회에서도 일을 한 경험이 있네요. 네, 그래서 시의회에서 상당히 역할을 잘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물론 뭐 의장을 보조하고 의원님들을 보조하는 역할이지만 집행부와 의회의 어떤 징검다리 또 조정하는 역할. 김 박사님은 잘 된 인선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네,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잘 된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또 저하고도 친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다음 소식은 네, 그 다음은 또 대전시 이번에는 지방의회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전시의회에서 좀 불미스러운 일이 좀 있어요. 또 있어요. 어저께부터 이제 임시회가 열렸는데 했는데 민주당 소속 의원님들께서 보이콧이라고 하는 아주 극약 처방을 했습니다. 내용인즉슨 그 국회의원이든 지방의원이든 입법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조례 제정, 지방의원 조례 제정인데 조례로서 모든 걸 얘기해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조례 제정을 하려면은 조례 상정을 하고 제의를 하려면은 발의를 하려면은 5분 이상의 의원님들이 연서명이 있어야 돼요. 대표의원 포함해서. 근데 현재 대전시 의석 구조가 22분 중에서 4분이 민주당이고 나머지 18분이 국민의힘 소속입니다. 조례 발의 정족수가 안 되네요. 안 되죠. 안 되지만 이 시민을 위한 일에서는 여야가 따로 없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통상적으로 약간의 그 미묘한 차이는 좀 입장 차이는 있다 하더라도 그 조례 발의를 못할 정도의 정족수 못 채우는 정도는 없었어요. 이번에도 조례 정족수는 채웠답니다. 5분을 채웠는데 국힘 소속 의원님 한 분이 발의하셔가지고요. 그런데 그분이 도중에 철회했어요. 발의 철회. 그러니까 조례 내용이 뭐예요? 조례 내용이 이제 대전시 정보와 취약계층 정보지원 조례안이라고 하는 조례안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자료 제출 요구 조례안입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도중에 그를 철회를 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시 5분에서 4분으로 안 되겠네, 폐기네. 그래서 해당 상임위에서 상정조차 안 되는 거였죠.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이런 체제가 간다고 하면은 대전시 의회에서 민주당 소속 의원 4분은 의정 활동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그거는 민주당 의원도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읍소를 하든지 무릎을 꿇든지 사정을 해야지 뭐. 우리가 항상 뭐 우리 조 박사님 국회에 계십니다만 국회의원님들이나 또 우리 지방의원, 저도 지방을 해봤습니다만은 꼭 상대 의원을 지칭할 때 공개적인 자리에서는 존경하는 XX 의원님, 존경하는 땡땡땡 의원님 그러잖아요. 존경은 무슨 존경입니까? 완전 서로 깔아 뭉개고 뭐 죽이려고 하는데 사실은 그런 것들은 지양을 해야 됩니다. 지양을 해야죠. 지양을 해야 됩니다. 시민을 바라보고 시민을 위한 일을 해야 되지 어떤 개인적인 사감 또 그런 것이 의정 활동에 제약이 있으면 안 되겠죠. 앞으로는 잘 타협을 하고 협력을 해서 조정을 해서 시민을 위한 역할들을 잘 찾아가기 바라겠습니다. 아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민주당이 됐든 국힘당이 됐든 숫자가 적다면은 거기에 맞는 방식의 어떤 정치적 행위를 해야 된다. 5명이 발의를 하다가 1명이 빠졌어요. 제가 볼 때는 국힘당에서 굉장히 영리한 행동을 한 거죠. 처음부터 안 해준다고 하는 것보다는 했다가 빠지면은 치명적이잖아요. 뭐 영리한 행동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처음에는 국힘당 의원들께서 협치는 없다.
갖고 선언했었어요. 예. 근데 이제 그 도중에 서로 좀 전에 협치가 그 발생한 거예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서로 이제 협력과 조율을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네. 협치를 하는 걸로 이제 어느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례안도 해야죠. 했는데 의회가 협의를 해야지. 네, 당연하죠. 그런데 이제 뭐 무릎 꿇고 뭐 그런 건 네. 존경하는 건달이 XX 아니잖아요, 의원님 뭐 우리가. 그것까지 좀 조폭도 그렇고 아니고. 네, 그래서 네. 일정 부분 시민을 위한 일들에 대한 거는 네. 서로 합심을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네. 듭니다. 좀 앞으로 좀 관찰을 좀 더 해봐야겠네. 1년이 다 됐는데 네. 여전히 아직도 그렇다면 조금 그러네요. 네, 뭐 결국은 시민들의 손해죠. 예, 결국은. 좀 그러면은 저희 한 가지 이제 뭐 말씀하셨으니까 우리 원희룡 장관께서 네, 우리 우송 지하차도에 와가지고 포토 기자들과 사진 찍고 촬영하느라고 복구 크레인인가 그 뭐야 지게차가 진입을 제대로 못했다는 게 일부 유튜브에서는 이렇게 전체가 다 보였던 것 같아요.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글쎄 그것이 현장에서 직접 보질 않아서 네. 사실인지 여부를 잘 몰라서요.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잘못된 행동이죠. 예. 그러나 원장관께서 그 정도로 그 상식 이해의 분은 아니시라고 저는 판단하고 아니, 있거든요. 유튜브 보세요. 네, 그러니까 있으니까. 뭐 유튜브에서 나오는 것들도 뭐 사실이 아닌 왜곡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건 진위를 알 수는 없겠네요. 진위를 알 수 없다. 네, 네. 우리 김 박사님 어떻게 보세요? 이 문제는 진이라는 것보다 네. 어찌 되었던 네. 그런 이야기들이 회자되는 것 자체가 공직자로서 더군다나 이런 막대한 피해 현장에 와서 언행에 대해서는 정말 잘못된 것이죠. 잘못된 것이고 사실은 이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유체 이탈 화법, 유체 이탈 화법. 거기다가 공감 능력 상실. 그 박근혜 대통령 있을 때 처음 나온 언어 뭐 똑같아요. 수식어예요. 뭐 다 똑같아요. 뭐 도대체 이 자기의 의지와 마음에 공감할 수 있는 그런 현장에 대한 그 스캔이 안 되고 그런 마음에서 우러나온 것이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그것이 발언으로 나와야 되고 행동으로 옮겨져야 되는데 따로따로 놀고 있어요. 그 저희 시간이 다 돼서 네, 유체 이탈이고 방송은- 그다음에 공감 능력도 네. 도대체 이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방송은 도대체 공감 능력이 마무리하고 너무 우리 없어요. 이야기는 좀 더 해보죠. 예.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세종 공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유튜브로 돌아왔습니다. 좀 더 편하게 좀 얘기 좀 네. 해보고 싶은데요. 네. 어때요? 진짜 확인은 못 해보셨어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원희룡 장관의 그 평소에 그 언행이라든가 성정으로 봤을 때 예. 그렇게는 하지 않았을 겁니다. 예. 근데 이제 일부 유튜브에서 나오는 것들을 보면 시선을 끌기 위해서 또 오버액션하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네. 그래서 현장에서 있지 않은 사람으로서는 이렇다고 대답하기가 참 야. 힘든 얘기죠. 훌륭한 멘트입니다. 그 원장관님께서 전화 오실 것 같아요. 조 박사님, 뭐 자문위원이라도. 자문위원. 이거 자문위원 말씀하시니까 좀 네. 말을 약간 살짝 뺄게요. 어쨌든 뭐 원장관이나 뭐 현 정부나 다 똑같은 유체 이탈, 공감 능력 상실 정권과 마찬가지인데 그건 이제 차치하고 국회 얘기를 하겠습니다. 국회. 예. 네. 원래 국회 세종 의사당 예. 예. 이 건립이 돼야 하잖아요. 예. 지금 건립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예. 정말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예.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하면 돼요. 예. 그런데 하면 되는 걸 무엇을 가지고 지금 그 꺼리를 잡고 있는지 아세요? 뭘로 하고 있나요? 운영 규칙. 운영 규칙.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여의도에 있는 국회의사당만 운영할 수 있는 규칙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운영 규칙이 없다. 그러니까 이제 세종의사당 하니까 운영 규칙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운영 규칙을 그냥 준용하면 되는 건데 그 운영 규칙을 준용할 수 있는 규칙을 심사할 자문단을 구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웃기지 않습니까? 그건 어디에 써 있는 거예요? 신문 보세요. 네. 농담이고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번에 이제 하기로 다 했습니다. 우리 네. 강준현
이 세종 지역구 강주현 의원님이나 송성국 의원님께서 열심히 하시고 그다음에 우리 세종시 최민호 시장님이나 세종 시민들께서 열심히 하셔가지고 이리 씨도 하셨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다들 뭐 열심히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그래서 어쨌든 그 국회에서 운영위를 열어서 이제 그 통과를 시키기로 했습니다. 뭐 좋다 이겁니다. 그 자문위원단을 구성을 해서 자문위원단도 구성됐어요 다. 위촉이 됐습니다. 여기 세종시 전 정무부 시장 했던 그 조상호 정무부 시장도 포함이 돼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대전에서는 박정현 전 대전구청장이 포함돼 있는 포함해서 자문위원단이 벌써 구성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통과만 되면 끝이거든요. 자문위원단의 어떤 그런 그 자구 수정이나 뭐 그거에 대해서만 하면 끝이거든. 규칙이라는 것은. 왜냐하면 상위법 다 있으니까. 그런데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그 좀 취재 좀 해보셔가지고 그 국힘당의 입장이라든지 왜 그런지 이야기 좀 아니요. 이거는 다음 주까지 갈 얘기가 바로 아니고요. 즉답을 이거 바로 하겠습니다. 바로 하시는 건데 다. 이게요. 이 국회의사당 부분은요. 지금 이게 조족지혈을 가지고 자꾸 따지잖아요. 원래 그 2004년도에 그 노무현 대통령께서 수도 이전을 하시겠다고 공약을 하셨었잖아요. 그러다가 2005년도에 우연 판결이 나면서 그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뭐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세종시에 18개 중앙부처를 다 이전시키고 또 국회의사당을 전부 이전시키겠다라는 공약을 하셨어요. 그런데 내내 그냥 있다가 2016년 6월 20일 날 이해찬 전 국회의원께서 제20대 국회 1호 법안이라고 언론 플레이를 쫙 합니다. 그러면서 국회 분원 설치 법안을 내셨어요. 국회 전부 이전이 아니라 분원 설치 법안을 내셨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글을 썼어요. 아니 약속대로 전체 이전을 해야지 왜 분원을 내느냐. 그랬더니 그것을 20대 국회에 내내 붙들고 있다가 20대 국회가 끝남과 동시에 폐기 처분이 됐거든요. 지금 조금 전에 홍성국 의원하고 강준현 얘기 나왔습니다마는 이분들이 또 이해찬 의원한테 보고 배운 게 그런 건 것 같아요. 21대 국회 1호 법안이라고 해서 명칭을 살짝 바꿉니다.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법안. 그게 뭐냐 하면 내용을 들여다보면 상임위를 여기다 둘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전부 이전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국민을 계속 호도하고 이 약속을 어기고 있다. 애초에 약속한 대로 대통령 공약사항인데 지금은 뭐 180석 자기네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여기까지 하죠. 제가 볼 때 또 그 다음에 또 할 얘기가 있어요. 여기까지 하고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종 공론 여기서 마치고 좀 더 팩트에 근거한 이야기가 될 수 있도록 자료 준비를 좀 더 충실하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